안녕하세요. 깨끗한 등기부등본 믿고 정상적으로 구입한 집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할까요?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등기부 등본만 믿고 거래하면 누구든지 감당 못할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 위험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집을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황당하고 억울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피해 사례를 보도한 기사의 핵심 내용을 보면, 사기꾼은 소유 중인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대출을 갚은 것처럼 해당 은행의 위임장 등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는 위조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했으며, 등기소 직원은 해당 서류를 근거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갚지 않은 대출 약 1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으나 등기부 등본상에는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깨끗한 등기로 표시되어 이를 믿고 거래가 이루어져 큰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 이행하라 라고 판시하였고, 결국 깨끗했던 등기사항 증명서에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이 복원되었습니다. 이 결과 온전하게 제값을 주고 산 매수자는 졸지에 1억 원의 선순위 대출 있는 집을 산 것이 되었고,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집은 경매 처분되는 날벼락 맞은 것보다 더한 참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을 각 당사자 입장을 보면 은행은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등기를 복원해 주세요라는 주장이고, 등기소는 우리는 서류가 제출된 대로 등기했을 뿐입니다. 라는 입장이고, 법원은 등기소도 속았고 은행도 속았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등기가 공신력 없으니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등기를 믿고 거래한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절차에 협조하세요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매수자만 엄청난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런 황당한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이제 또 다른 피해 사례를 2가지 정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례의 사건 개요를 보면, 아파트 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에게 중개인의 중개 아래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거래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했고 집주인의 신분증까지 확인 후 잔금 지급하여 등기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1년 뒤에 매도인 B씨가 남편을 죽이고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실이 밝혀져 감옥으로 갔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인 매도인 B씨 남편의 조카 C씨는 매수인 A씨에게 범죄로 인한 상속은 무효이니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매수인 A씨는 범죄로 인한 상속 사실은 거래 한참 후에 알게 되었고 등기부 등본을 믿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서 등기가 이전되었기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법원은 소유권은 C씨의 것이니 아파트를 C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여 A씨는 소유권 상실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피해 사례의 사건 개요를 보면, 아파트 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에게 중개인의 중개 아래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거래에서도 매수인은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했고 집주인의 신분증까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여 등기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며칠 후 매도인 B씨가 아파트 원래 주인인 C씨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여 매매한 것이 밝혀졌고, 원래 주인인 C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니 소유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매수인 A씨는 위조에 의한 매매였지만 등기부 등본을 믿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서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였기에 소유권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권은 C씨의 것이니 아파트를 C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여 A씨는 소유권 상실하게 되어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먼저 보고 확인하는 서류로서
실제 권리관계와 채권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의 구성을 보면 표제부에서는 건물 및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등 기본 정보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압류나 가압류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근저당 설정, 전세권 설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등기제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내용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에 대해 그가 신뢰한 대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힘이 공신력입니다. 즉 등기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공신력인데, 우리나라는 이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서운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상에 A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A가 소유자임을 믿고 매매를 통해 B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나중에 A가 가짜 주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B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선의의 거래자인 B씨는 참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등기부 등본의 내용 자체가 위조 등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그 잘못 표기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를 믿고 땅을 샀는데 등기부 등본이 위조된 서류에 기초한 것이어서 매도자가 가짜 주인이라면 매수인은 그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 심사주의에 기반한 등기제도 때문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추정력은 인정되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표현으로는 공시력이라고도 합니다. 추정은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그 내용이 뒤바뀔 수 있는 점에서 반대 증거가 있다고 해도 곧바로 결과가 바뀌지 않고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한 간주와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반대 증거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뒤집힌 과정에 피해자가 발생해도 국가가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잘못 등기되어도 등기소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주택거래량은 약 162만여 건인데 그중 진정성 미확인 사고의 비율은 약 0.0012%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에 의하면 등기부 등본은 99.9%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막대한 자산이 움직이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리스크가 있다면 무조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등기의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할 사항에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심사하는 권한만을 등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등기의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소는 등기 신청을 하면 실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제출된 서면이 필요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만 따지게 되고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신청인지는 심사할 권한이 없고 형식만 맞는다면 등재를 해주고 관리만 합니다. 즉 진위 여부를 떠나 서류만 정확하게 되면 등기가 진행되고 문제 생기면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도자나 임대인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위조된 서류로 등기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등기소는 소유주의 진짜와 가짜 여부는 상관없이 서류만 형식에 맞으면 등기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런 형식주의는 처리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조나 범죄에 취약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못 묻고 보상도 못 받습니다.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일제강점기와 광복, 6.25 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실제 권리관계와 토지장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국가로는 독일,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의 선진국들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가 근저당권 등 부동산 등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등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등기 공무원이 실질 심사권을 갖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꾼이 아예 작정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하면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부동산 권리 내용을 분석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부동산 거래의 피해를 막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부동산 권리보험인데, 부동산 권리보험은 권리보험 증서 발행 이전에 존재한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부동산 매수인 또는 담보권리권자가 완전한 권리의 취득 및 행사의 지장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줍니다. 아직은 부동산 권리보험의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어서 다른 보험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권리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권원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서 위조, 사기, 선순위 담보권 등 등기부로 발견할 수 없는 잠재된 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부동산 권리의 하자가 생길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담보하는 손해는 부동산의 외형적인 하자라기보다는 권리에 대한 하자 또는 권리의 상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특권의 실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의 종류로는 소유자용 권리보험과 저당권자용 권리보험, 임차권자용 권리보험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자용 권리보험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자용 권리보험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며, 임차권자용 권리보험은 임대인이 본래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발생한 손해 및 대항력 확보, 절차상의 하자 등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보장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1년 7월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권리보험의 기본 보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보장 내용은 권리보험의 청약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위조된 등기부 등본을 믿고 가짜 소유자와 거래해서 사기 당하는 경우 그 피해 보장해주고, 가짜 신분증으로 매수자를 속이는 경우도 보장됩니다. 두 번째로 무권 대리인의 매도 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도 보장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형태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자가 바빠서 대리인이 왔다고 하면서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이 가짜라면 매수인이 건넨 매수 금액은 고스란히 피해 금액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권리보험은 보장해줍니다. 셋째,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 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장해주고, 넷째,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장해줍니다. 그리하여 이중매매로 매도인이 매도할 부동산의 권리를 완전히 가져오지 못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보장됩니다. 다섯째,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이 경류되어 권원의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보장하며, 부동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되는 등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보장됩니다. 여섯째,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도 보장되어 등기 신청 과정에서 법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의 부동산 권리보험은 보험의 기능 외에 권리조사 서비스 및 소유권 이전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등기 수수료 할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권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살펴볼 텐데요. 역시 권리보험의 청약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회사는 아래 각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의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라며 보험회사 면책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는 먼저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는 보장하지 않고, 보험 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 제한도 보장하지 않으며,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공적 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가입 증서상의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매매가 3억 원 기준일 때 부동산 권리보험의 보험료는 단일에 약 15만 원 정도로 가능하며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번 영상의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보통 등기수수료도 할인되기 때문에 일반 등기수수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권리보험도 가입하고 등기 처리까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전세보증보험과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전세보증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 권리보험은 계약 시 단 1회만 보험료를 지불하면 되고 수년이 지나도 집을 팔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로 임차할 경우만 해당하고 부동산 권리보험은 소유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각각 용도에 맞게 별도로 가입 가능합니다. 두 보험 모두 선지급한 각각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거래 시 특약을 작성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통해서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파악했지만 등기부등본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이 매도인에게나 임대인에게 있다 라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해 두었다면 만에 하나 소송 등으로 다툼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번 영상을 간단히 정리하고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막대한 자산이 투자되는 부동산 거래에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누구든지 생각지도 못한 거래 위험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위험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 위험이 현실로 자신에게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되어 끔찍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부동산 권리보험 통해서 그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집에 화재가 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그 손해를 고스란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